예, 안녕하십니까. 예, 12월 모의고사입니다. 예, 별리사 스쿨 모의고사고요. 지금은 이제 벌써 5회입니다. 5번째인데 아마도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이번 그러니까 20문제죠. 아니, 미안합니다. 10문제죠. 이번 10문제가 아마 그 별리사 스쿨 모의고사 전체 중에서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못 풀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아, 내가 공부할 게 좀 있구나라는 자극을 받으라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 풀었다 그래서 너무 기죽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고 여기 있는 문제를 꼭 푼다 못 푼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제가 나눠드린 해설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12월 문제풀이 모의고사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쿨롱 안정화 에너지에 관한 그림이거든요. 자, 기억 지문을 보면요. K와 F로부터 K양이온 F분이 생성되는 반응의 델타 H는 델타 H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게 맞느냐 틀리냐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거 반응이 보시면 되겠죠? 이 반응이 어떤 거냐면요. NA는 이온화 에너지를 받으면 그러면 NA 양이온 되죠? 그리고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F는 전자를 받아서 F 음이온 되죠? 그때 얘는 갖다 전자 친화도만큼 일렉트론 어피니티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전자 이렇게 날아가고 NA는 플러스 F는 NA 양이온 플러스 F 음이온 이렇게 될 건데 이때 관여하는 에너지 값은 여기 들어가겠죠? 이온 에너지 여기 있고 전자 친화도 여기 있으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 친화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관한 개념 자체가요. 이온화 에너지의 절대값과 전자 친화도의 절대값을 비교하게 되면 항상 얘가 크죠. 이온화 에너지 절대값은 전자 친화도의 절대값보다 항상 어떤 원자든 간에 큽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큰 데서 작은 거를 빼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델타 H1인 겁니다. 델타 H1은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흡열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성 NA와 중성 F가 NA 양이온 되고 F 음이온 될 때에 그때 델타 H 값은 0보다 큽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지문에서는요. NA가 아니라 여기가 K죠. 그럼 여기가 K 양이온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K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K 양이온 되겠죠. 자, F는 똑같은데 다른 점은 NA와 K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타시움, 이 칼륨은 말이죠. 아, 우리가 이온 에너지의 기본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겠군요. NA보다 K는 아래에 있죠. 그 얘기는 곧 이온 에너지 값이 NA보다 K가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필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NA보다는 K가 이온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이게 작아요. 그러면 원래 NA의 이온화 에너지에서부터 전자 친화도를 뺀 값이었는데 K의 이온화 에너지는 NA보다 더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데서 똑같은 값을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값이 델타 H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델타 H 값은 여기의 값인 델타 H1보다 값이 요 값이 더 작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H는 델타 H1보다 크다라는 지문이 틀렸고요. 작다라는 지문으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쉽지 않죠. 자, 두 번째 것 니은 지문은요. 자, 일단 이 정도는 감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의 에너지가 이만큼 에너지가 NA 양이온 가스, F 음이온 가스, NaF 이온 쌍입니다. 가스일 때는 우리는 쿨롱 안정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쿨롱 안정화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만큼 해당되는 에너지는 쿨롱 안정화 에너지다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뭐 어떤 상수값을 쓰고요. 4파이 E0 R분의 Q1, Q2인데 이런 식은 몰라도 괜찮고요.
이런 식은 의미성을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요 식에서 뭐 이런 뭐 4파이 2제로 뭐 이런 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고요.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길면 길수록 요 값은 이게 크면 클수록 쿨럼 안정 에너지 값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요. K 양이온과 니은 지문에서 F 음이온으로부터 자, 여기가 Na 양이온 F 음이온이 아니라 K 양이온 F 음이온일 때는 자, KF가 만들어졌습니다. KF라고 부르는 이온 쌍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KF는 NAF에 비해서 자, 이온 간의 거리가 당연히 얘가 사이즈가 큽니다. 이게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이온 간의 거리가 당연히 더 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크다는 얘기죠. 이 값이 크다는 얘기죠. 거리가 크다는 얘기는 쿨롱 안정 에너지 값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에너지 값이 NAF에 해당되는 쿨롱 안정 에너지였는데 KF일 경우에는 이 값이 더 작아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것보다 요 간격보다 더 좁은 간격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이쯤 되면 될까요? 그러면 값이 더 작아진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쯤 되는 값이라면 값이 작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은 뭐냐면요. 이온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KF는 사이즈가 크니까 거리도 멀겠죠. 그러면 NAF의 이온 간의 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KF란 놈은 아마도 좀 더 거리도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니은 지문에서 KF가 생성될 때는 NAF의 지점과 비교하여 요것보다 오른쪽이면서 위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니은 지문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틀렸고 니은 맞다. 자, 디귿 지문은요. 예, 이게 이온 간의 거리인데 이거보다 더 가까울 때는 반발력이 우세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이다.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마 조금은 걸렸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요. 공교란 문제에서도 조금 암기되는 것은 뭐 바로바로 암기될 수 있는데 암기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시간이 꽤 걸려 있었을 거예요. SBF5입니다. 요거 중심 원자 SB 혼성오비탈은 SP3D 이 정도 나옵니까? 예, 이 정도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것 같은 거는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FX4는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거든요. 그럼 혼성오비탈은 SP3D2이다. 분자 모양은 평면 사각형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와 주십니까? 자, XEF3 한번 볼까요? XEF3 양이온. 자, 요거요. 직접 한번 구조 그림 그려줄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X에 놓고 전자쌍이 적도 방향을 차지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FE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로이스 구조 그리는 것은 직접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갖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를 갖다 그려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은 직접 한번 꼭 해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 XeF3 양이온 같은 놈은 중심 원자 Xe는 혼성오비탈이 sp3d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기 때문에 삼각쌍뿔 분자 모양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 방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요. 자, 다음에는 SBF6 음이온입니다. SBF6 음이온은요. 이거 분자 모양 꼭 한번 구조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SB에 이렇게 돼서 몽창 다 F가 다 차지하고 있는 이게 SBF6 음이온의 분자 모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심 원자 SB의 혼성오비탈은 SP3D2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지문 맞습니다. 반응 1의 참여는 모든 화학 중의 혼성오비탈은 두 종류다. 여기서도 sp3d, 요건 sp3d2, 여기서는 sp3d, 여기서는 sp3d2. 그러니까 두 종류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은 틀렸습니다. 됐죠? 두 번째, A의 양이온이니까 얘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는 축 방향이라 부르고요. 이 부분을 적도 방향이라 부르죠. 삼각쌍뿔 분자 모양에서는 항상 세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삼각쌍뿔 하면은 축 방향은 적도 방향보다 길다.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 방향을 찾으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은 축 방향을 찾으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거 거의 뭐 아주 신념화시켜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최소한 암긴 되어 있어야 합니다.